우리 3회 쪽에 자 11번, 12번입니다. 문제 두 개 복합으로 나와 있는 거죠. 뭐 윗글이지만 그냥 보기 편하라고 문제로 위로 올려놨고요.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우리 왜 2차 예시 문제에 판타지하고 SF 얘기가 나왔는데 그 원문이 그 다르코 수빈이라는 문학 비평가가 쓴 글에서 원문을 가져온 거고 제가 여기에 실어놓은 원문입니다. 그 2차에 나왔던 원문인데 그 원문이 따로 있어요. 다르코 수빈의 이런 글들이 따로 있고요. 내용은 비슷해요. 자, 어쨌든 보면 1번부터 가보죠. 녹음의 상상력은 과학기술적 사고에 기반한 것으로 이거 맞습니까? 일단 우리 왜 이 문단에 한번 보면 녹음에 나타나는 상상력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반한다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뭐예요? 과학기술적 원리에 기반한다라고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죠? 괜찮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왜 이 문단 보면 녹음이라는 것이 세계관이 바뀔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작품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바라볼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제 현실을 바라볼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것이 뭘 일으킨다는 얘기가 바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총체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조합해 보면 그죠? 1번은 적절한 진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괜찮죠? 우리 왜 추론 문제는요. 떨어져 있는 정보를 조합하거나 개념적으로 변환해서 이해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잘 끌어낼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면 SF는 판타지와 달리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야 되죠. SF는 상상력이 기반한 거고 판타지는 상상력이 기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진술이 되는 건데 우리 왜 1문단 한번 보세요. 글이 조금 길어가지고 다 이용하진 않았고요. 1문단 보시면 SF나 판타지나 둘 다 뭐 기반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기반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여겨졌다? 유사한 장르로 여겨졌다. 이건 시험지로 같이 보죠. 1문단의 둘째 줄, 셋째 줄에 SF나 판타지나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기반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달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서대시 3번 보면 녹음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닌 개연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통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현재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아까 우리 봤던 부분 보면 과학기술적 원리에 기반있기는 했지만 현재 과학기술로는 뭐 구현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구현할 수 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요. 그죠? 자, SF와 판타지는 모두 둘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녹음이라는 것은 SF만의 특성이고 그 녹음이 뭐여야 한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것은 어디에만 해당하는 특성이에요? SF에만 해당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SF와 판타지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달리, 모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범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12번에 이거는 어휘 문제죠. 그죠? 고유어와 그다음에 한자어의 대응인데 일단 기억이 뭐예요? 정체성을 세우려고 그러면 확실히 세우다, 수립하다 있을 때 확립 괜찮고요. 그다음에 니은의 받아들인다 같은 경우는 수용하다, 납득하다 괜찮죠. 그다음에 디귿의 변화를 일으키다, 변화를 뭐한다, 유발한다 괜찮고요. 그죠? 그다음에 리을의 특성을 나타내다를 구성하다로 바꾸고 있는 우리 왜 구성이라는 것은요 부분들을 모아서 전체를 이루는 것을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이라는 말 자체는 나타낸다는 뜻이 없습니다. 우리 왜 나타내다 드러내다 같은 경우는 구성보다는 어떤 말을 씁니까? 구현하다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구성은 그냥 부분들을 모아서 전체를 이루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 맥락에서는 구현이라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13번. 여기 이제 적절하게 수정한 거 찾는 겁니다. 그죠? 정답 4번이고요. 이거 항상 수정하는 문제에서는요 앞뒤 맥락을 봐야 되죠. 지금 보니까 기억 한번 보니까 텍스트에 서술된 이면적 의미, 즉 겉에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이해하는 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적인 읽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직접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게
이면적인 의미인 거고 여기서 서술되어 있지 않은 이면적인 의미를 읽는 것은 어떤 읽기? 추론적인 읽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추론적 읽기 영역에 해당하는데 사실적인 읽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바꿔서 어떻게 해요? 텍스트에 서술된 그대로의 뜻을 이해하는 거.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게 당연히 뭐예요? 사실적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1번을 수정하는 게 적절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한번 보죠. 니은 보니까 그에 대한 독자 나름의 의미 부여가 작동하는 읽기로 텍스트의 내용 혹은 필자의 마음과 거리를 두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거부한다 그러면 텍스트의 내용을 의심, 부정, 거부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뭡니까? 그대로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독자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놔두는 게 맞고요. 선생님 그러면 디귿을 보면 니은이 맞다는 걸 안다면 디귿도 맞아야 되는데 디귿도 맞습니까? 거리를 두고 의심하고 부정하는 거 반면 공감적인 읽기는 뭐예요? 인정하고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 그러면 여기 뒤에 거하고 반대되는 내용으로서 부정 거부는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면 그죠? 반대되는 게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건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거고 이 맥락이 맞으니까 니은의 맥락도 적절한 거죠.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리을이요. 공감적 태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 공감적인 읽기와 그 다음에 비판적인 읽기가 서로 반대되니까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한쪽은 뭐 되는 거 있어요? 약화되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리을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14번은 평가 문제입니다. 재밌죠? 일단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평가 문제는 섬세해서 언제나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그러니까 팀원들이 만든 문제가 있고 이 평가하고 논증은 잘못 손대면 오류가 금방 나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학생들이 제 모의고사 말고 다른 모의고사를 많이 풀잖아요. 근데 이제 뭘 자꾸 질문을 가지고 오냐면 다른 선생님 것도 공부하면 제가 답하는 게 의무니까 근데 평가 문제하고 논증 문제가 의외로 오류가 많아가지고 좀 공부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이 해설은 얼렁뚱땅하고 이게 답이라고 넘어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가져오면 논증 과정에 다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되게 섬세한 문제이긴 합니다. 저도 막 머리카락 흰머리 막 늘어났잖아요. 그죠? 네. 3분의 2에서 3분의 2.5까지 갔습니다. 그죠? 네. 다음 주에 연습 한번 해야지. 그죠? 네. 확 이렇게 된 김에 회색으로 한번. 응? 회색 나이도 이제 그 정도 됐고 회색으로 확 아닌가? 그래요? 그래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예전에 뭐지 가수 윤민수가 있을 때 되게 멋있게 보여가지고 저건 어때? 혁오처럼 삭발. 네. 삭발하고 여기다가 이니셜 K 새기는 거죠. 그죠? 여기서 쫓겨날 것 같아요. 선생님 아무래도 흡입 문제가 조금 여기서 그래서 희끗희끗한 삭발해가지고 K 그죠? 여기다 막 뒤에다 정선 이런 거 쓰고 아리하랑 뭐 이런 거 이상하다. 정말 하라고 하지 마세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면 기억의 맥락을 끝까지 잘 봐야 되죠.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은 음악 활동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의 입장은요. 절대 음감을 가졌다고 해서 뭡니까? 음악적 능력이 탁월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가보죠. 대부분의 탁월한 작곡가가 그죠? 음악 활동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죠.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기억의 입장과 당연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뭐 한다고 봐야 돼요? 강화한다고 봐야 되죠. 절대 음감이 없는데도 음악적인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니까 기억과 일치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강화한다고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니은 쪽에 음악을 감상할 때 인간의 뇌가 음이름 자체보다 음들 간 음보의 차이를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사실은 기억을 강화한다라는 거. 지금 이제 얘는 이 문단의 내용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절대 음감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감각이래요? 음보에 대한 감각인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때는 음보를 지각하는 것보다는 뭘 지각하는 거? 뭐가? 음정의 지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 음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 음의 음보의 차이를 더 지각하기 때문에 절대 음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니은에서 인간의 뇌가 음이든 잡채보다 음들 간 음보의 차이 이게 뭐예요? 음정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음정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지는 않다. 절대음감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사실은요. 기억을 뭐 하는 게 맞아요? 강화하는 게 맞는 거죠. 요 개념 연결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면 뛰어난 연주자나 성악가 중에 음정보다는 뭐 음보를 더 잘 지각하는 사람이 많다. 음보가 바로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절대음감. 그러면 뛰어난 음악가들은 절대음감도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과 입장이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니까 뭐 하는 게 맞아요? 약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니은과 디귿 해가지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확인하시고요. 네, 15, 16번 이어지는 거 한번 보죠. 이것도 위상을 잘 그려야 돼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면 그죠? 우리 그 칠판에는요. 이 문단부터 나와 있는데 보세요.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재화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 사회 질서나 도덕성 요구와 상관없이 구매하는 사람이 지불하려는 가격과 판매하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이 일치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구매하려는 사람은 최대한 낮은 가격 받으려고 하겠어요? 높은 가격 받으려고 하겠어요? 높은 가격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거고 그다음에 다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측면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측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입장?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공리주의의 입장이고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걸 지지할 때는요 뭡니까? 자유시장 체제 안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뭘 제공하고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뭐한다? 향상시킨다는 게 공리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상을 잘 그려야 되는 게 자유시장 체제를 지지하는 입장 속에 뭐하고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 입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했을 때 공리주의자는 뭘 중시하는 사회적 효용을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1번부터 보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암표 거래가 성사된다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행복해지고 효용은 증가한다. 맞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유지상주의자는 암표 매매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므로 잘 보세요. 그죠?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이 아니라 명확히 뭐의 입장이에요? 공리주의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정확한 이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선택지 2번을요.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니라 뭐로 바꾼다면 맞는 말이에요. 자유지상 체제로 바꾼다면 통용될 수 있죠. 공리주의나 자유지상 체제로 바꾼다면 자유시장 체제로 바꾸면 어차피 자유시장 체제를 지지하는 게 요 입장, 요 입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쓴다면 괜찮겠지만 딱 자유지상주의라고 한정하게 되면은 그죠? 공리주의 입장과 구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 사회적 효용을 얘하고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비슷한 맥락의 얘기인데요.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상호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거래하는 거니까 그죠? 상호 유리한 거 맞고요. 재화의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그 재화를 할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뭡니까? 가장 높은 가치를 할당하게 된다.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그 재화를 할당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도 비슷해요. 옹호하는 주장에 따르면 시장에서 거래는 재화를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서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것도 한번 보면 결과적으로 이 거래 자체가 구매자, 판매자에게 똑같이 뭘 제공한다? 이익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나와 있기 때문에 4번도 사실은 3번하고 4번 맥락이 되게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수는 없겠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번은요. 요거 말하다 기억 한번 보면 요거 잘 보세요. 기억에 말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리주의자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는 뭡니까? 판단한다 혹은 뭐 평가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판단하다 평가하다라는 맥락으로 본다면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1번이겠죠. 사람들은 흔히 내그를 관념적이라고 말한다. 관념적이라고 평가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 판단이나 평가의 범주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 기억에 말한다가 누구의 입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공리주의자의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렇다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로 보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그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느낌을 말하다는 말 그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뭘 알려주는 겁니까? 느낌을 알려주는 거. 심리적인 측면에서 알려주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시험 종료 시간을 말해 주었다의 말 하나 같은 경우는 평가나 판단보다는 어떤 정보를 알려주다는 거죠. 범주가. 그 다음에 4번에 힘센 걸로 말하면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우리가 어휘 연습 문제에서도 봤던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거나 강조할 때 힘센 걸로 말하자면 그걸 가지고 강조하자면 우리 아버지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확인하거나 강조하는 범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 18번 한번 세트 한번 가보죠. 요 세트. 자, 일단 17번이 평가 문제고요. 각각의 입장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죠? 한번 볼게요. 가보니까 정신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까지 밑줄 쳐져 있죠. 여기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는 비물질적 실체인 영혼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영혼이 때때로 유령이나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실체인 영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이것을 반박하는 게 한번 볼게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다 그러면 이 뒤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기 가의 밑줄친 부분을 뒷받침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반박한다는 겁니까? 반박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가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다라고 했을 때 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가를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반박하는 게 뭐예요? 이를테면은 무형의 비실체, 정신이 어떻게 번쩍이고 쿡 찌르고 삑 소리를 내는 외부 세계와 반응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게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정신이 곧 뇌의 활동임을, 즉 비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증거들도 극복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죠? 이런 거 유형의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전통적인 설명과 반대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정신이 곧 뇌의 활동이라는 것도 전통적인 설명과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 그죠? 요거 일단 잡아두셔야 될 거.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여기 밑줄 친 부분 잘 봐야 되죠. 정신을 어떤 특별한 형태의 물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같은 물질에서는 뭐가 나온다? 같은 정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맥락 보면 이런 거죠. 그러나라고 뒤집어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를테면 보세요. 여기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동물의 뇌의 물질이나 그죠? 뇌를 구성하는 물질이나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물질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물질은 똑같은데 인간의 지능과 동물의 지능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들 속에는 어떤 패턴이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그러나 이후는 요 나 밑줄 친 부분을 반박하는 거고요. 맞죠? 밑줄 친 부분 이후에 그죠? 밑줄 친 부분 이후에 이어지는 그러나 이후 부분은 결국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들이 만들어내는 패턴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뇌를 구성하는 물질이 곧 뭐인 것은 아니다. 정신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흐름 잘 잡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나 동물과 인간의 뇌 구성 물질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다르다는 것은 자, 물질이 같다고 해서 지능이나 정신이 같은 게 아니라 그거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 독특한 패턴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얘는 정신이 그냥 뭐에서 나온다? 물질에서 나온다. 즉 물질의 상태와 정신의 상태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기준을 잘 잡아 두시고요. 여기까지는 해결됩니까? 그러면 1번부터 가볼게요. 정신이 실제로 뇌의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가의 입장은 강화될 것이다라는 걸 보세요. 가를 반박하는 입장이 뭡니까? 정신이 뭐의 활동이다? 뇌의 활동이다. 근데 정신은 뇌의 활동인데 뇌의 활동과는 무관하다 그러면 가를 반박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뭐 하는 거예요?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은 맞는 겁니다. 강화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답이 1번에 있어서 그래도 무난했을 거. 그다음에 2번 보면 보세요. 무형의 비실체가 유형의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원리가 밝혀진다면 그러면 보세요. 가가 반박되는 이유가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해서 반박이 되는 건데 만약에 상호작용하는 원리를 밝힐 수 있다면 가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뒷받침되겠죠. 그래서 약화되는 게 아니라 뭐 되는 겁니까? 강화되겠죠. 그죠? 상호작용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박되는데 근데 상호작용이 밝혀진다면 반박되는 부분을 해소한 거니까 약화되는 게 아니라 뭐 되겠어요? 강화되겠죠. 연결돼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요 요것만 잘 잡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밑줄치 나는 물질의 상태가 동일하면 정신이나 지능도 동일하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유에 반박하는 건 물질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해서 정신까지 동일하지는 않다. 그것 말고 어떤 패턴이라는 게 따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3번은 차분히 보면요. 인간보다 낮은 지능을 가진 동물의 뇌가 인간의 뇌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다면 그러면 보세요. 나의 입장은 물리적으로 동일하면 지능이나 정신도 뭡니까? 동일해야 한다는 게 나의 입장인데 근데 인간보다 지능은 낮은데 물리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동일하지만 지능이 같지는 않다는 거니까 동일해도 정신이나 지능이 같지 않다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가의 입장과 뭐예요?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화가 아니라 뭐 돼요? 약화되는 거죠. 괜찮겠어요? 차분히 그죠? 자, 얘는 뇌 구성이 동일하면 지능 정신도 동일하다는 건데 3번에서 얘기하는 건 그죠? 물리적으로 동일한데 지능이 다르다는 거니까 이 입장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약화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물리적 특성이 인간 지능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런 거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죠? 자, 인간의 뇌 조직의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면 뭡니까? 지능도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 뇌의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 지능도 인간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물리적 특성이 바로 지능과 정신을 뭐 한다는 겁니까?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뇌와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다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면 지능도 인간과 동일하다라는 입장이니까 물질이 동일하면 정신도 동일하다라는 것은 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약화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강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 바로 뭐예요? 인간의 지능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물리적 특성이 인간과 동일하다면 다른 애들도 뭡니까? 인간의 지능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요. 물리적인 특성과 물질적인 특성이 곧 뭘 보여준다? 정신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입장을 뭐 하는 겁니까? 강화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4번과처럼 되어버리면 동물의 뇌가 인간의 물리적 특성과 동일하다면 동물도 바로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나의 입장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화가 아니라 뭐가 된다? 강화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 한번 잡아보시고요. 18번은요. 문맥적인 의미 물어보는 건데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어. 그러면 니은, 기억은 뭐예요? 뇌 조직. 니은은 뭡니까? 배양 조직. 디귿은 뭐예요? 신경세포 조직. 리은은 뭡니까? 패턴. 그러면 자 기억, 니은, 디귿은요. 바로 어떤 특성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물리적인 특성. 그죠? 물리적인 구조와 관련되는 거고 리을만 물리적인 구조로 설명되지 않는 패턴을 얘기하는 거니까 4번만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한번 잡으시고요. 정답 4번이고요. 자 19번. 이제 19번, 20번 문제는 그냥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빈칸 문제고요. 지금 한번 보면 1문단에서 농사가 시작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의 출산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해가지고요. 신석기 시대에 농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면서 신석기 시대 중후반에는요.
농경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노동력과 강한 근력이 요구됐고 그래서 누가 이제 남성들이 생산활동의 새로운 주인공이 됐다. 이로써 남성이 주요 생산활동을 담당하게 되고 그러면 신석기 시대 중후반에는 뭡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생산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뭐가 되는 겁니까? 3번이겠죠.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게 되었다. 일단 1번은 말이 안 되는 게 여기서 남성의 제 역할이라는 것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여성이 생산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완전히 배제되진 않은 게 농사는 더 이상 여성의 섬세함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고된 일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성의 섬세함도 있기는 있어야 했는데 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성이 섬세한 부분을 담당하고 남성도 힘쓰는 부분을 담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얘기할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남성은 여성을 시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게다가 여기 보니까 보조자로 밀려나긴 했지만 주로 집안일이나 뭘 담당했다? 육아를 담당했다. 공동체 안에서 담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뭐 신석기 시대 얘기고요. 요즘 얘기는 아니죠. 네, 20번 한번 보시면요. 20번. 자, 그리하여 뭐 집안일, 뭐 육아, 섬세함 이거 사실은 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죠? 저는 생산활동도 담당하고요. 섬세한 일을 제가 늘 하는 집안일. 수요일 밤에 집에 가면 우리 거북이 장 청소해주고, 그죠? 애가 기다리거든요. 이렇게 제가 도착하면 특별한 반응은 없는데 유리창에 붙어서, 그죠? 집 좀 치워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스크 끼고 뭐 이렇게 잡다한 거 치우고 먹이 갈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빨래, 청소, 뭐 밀린 설거지, 그죠?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건조기. 작동 시작 및 작동 후 건조물들 걷기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얘기할 때마다 자, 그다음에 20번 보면 자 들어가기 적절한 곳인데 얘가 쉬운 게 그리하여라고 해가지고요 결과로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가 뭐예요? 가축과 그 고기를 먹는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의 농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피해를 입는다. 가축, 그 다음에 인간, 그리고 농지들까지 그러면 피해를 입을 만한 원인이 앞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되게 쉬운 게 보세요. 딱 그 원인이 나와 있는 게 어딥니까? 여기 디귿 이후에 여기죠. 또한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료용 곡물 재배에는 뭐가 살충제가 무제한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라는 그러면 당연히 살충제가 들어간 곡물을 뭐가 가축이 먹고 그 가축을 또 누가 먹어요? 인간이 먹고요. 그 다음에 살충제 곡물 재배에 뿌리니까 곡물이 자라고 있는 토지에도 살충제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는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밖에는 없는 거죠. 이를테면 낭비적 요소를 내포한다고 해서 가축, 인간, 농지까지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닐 거고 그 다음에 10억의 기아 인구가 공존하는 비극적인 현실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닐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도 뭐 여기도 볼 필요 없죠. 맨 앞에 있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석유가 소모된다고 해서 건강이 잊혀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건강에 피해를 주는 건 뭐하고 관련 지을 수 있어요? 살충제. 그죠? 그래서 살충제가 곡물, 살충제 들어간 곡물을 가축이 먹고 그 가축을 인간이 먹고 곡물이 자라고 있는 땅에도 살충제가 뿌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광범위한 피해를 결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는 없는 거죠. 따라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율 쪽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확인하시고요. 역시 뭐 틀린 것들만 잘 한번 정리하시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몇 분까지 1시 10분까지 볼까요? 그죠? 그래서 1시 10분에서 더 늦지 않게 1시 10분까지 돌아오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뭘 먹어야 하나? 정말이에요. 오늘 그러네? 못 나가요. 집에 못 나가.